2020년에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손실이 약 2,100억 달러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2100년까지 매년 3%의 글로벌 GDP가 손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50년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조 원 달러를 투자를 해야 하는, 종전과는 다른 어떤 파괴적인 새로운 기술 혁신이 필요하겠다. 탄소 포집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점차 흘러갈수록 그런 기후 대응을 빠르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이 된다. 2050년까지 질서 있는 탄소 중립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7%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과연 질서 있는 전환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가치의 이동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과연 탄소 중립 자체가 현실 가능한 목표인가, 과연 우리가 탄소 중립을 바라는 방향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불확실성과 가능성에 대한 보완적 기술이 없다면 어떤 전환 속도가 지체되거나 정체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 수소 기술 역시 탄소 중립에 있어서의 중요 요소를 담당하는 기술로서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인해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2050년 1.5도를 달성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범국가적 글로벌 목표라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 수소 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탈탄소화가 어려운 영역에서의 수소의 역할은 매우 지대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자력 기술들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면 탄소 중립 목표에서 제시한 2배라는 그 목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3배, 그 이상의 어떤 용량 확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혁신형 SMR이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내년도 말에는 적어도 표준 설계 인허가를 신청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2030년대 중반까지는 저희들이 실증을 할 수 있게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35년, 2036년쯤에 저희들이 소형 모듈 원전을 적어도 한 700메가와트급 정도로 저희들이 실증을 하겠다. 2030대 중반에 충분히 건설이 될 수 있다. 실증이 돼서 우리가 충분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력수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이용을 해서 전력 생산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세대 원전부터는 저희들이 차세대 원자로로 부르는데 또 선질 원자로로 현재 부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물을 냉각제로 쓰지 않고 저희들이 다른 이 냉각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지 못했던 다른 영역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이런 선질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기존 원자로가 잘 사용이 되지 못했는데 이런 선질 원자로를 사용하게 되면 물이 아닌 냉각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물이 아닌 냉각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원자력에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온도가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다양한 활용철에 이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헬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자로가 개발이 돼서 앞으로 산업에 필요한 공정열 제공과 그다음에 수소 생산에 필요한 고온 증기 같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원자로 실증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산업계는 정부 주도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던 반면에 현재 원자력 산업계는 점점점 민간 주도로 바뀌어지고 있고 민간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민간 주도의 원자력 산업 또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양 부지를 원자력 발전소 부지가 꼭 육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해양 기술과 접목을 해서 우리가 선진 원자로나 SMR이 앞으로 해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청정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국내 자본 확보 및 국내 일을 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고 저희가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이제 액체 수소가 더 많이 실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액수 탱크로리를 이제 활용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천연가스 배관망처럼 배관망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궁극적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해가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이 제로이고요. 하지만 대신에 경제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국 외에서 수소 생산 여건이 우수한 곳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도입하고는 시도가 많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019년 1월 달에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 경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제 2020년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수소 경제를 보는 시각이 산업 육성보다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장기적으로는 무탄소 전원을 이용한 수전의 수소가 원전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의 수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액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전부 다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 충전소 구축
구축된 물량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정도입니다. 중국이 1위인데 하지만 이 구축의 질이나 이용률을 고려하면은 수준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하고 경제 성장이 두 가지가 과연 양립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나 인구가 증가하는 아프리카와 어떤 아시아의 지역들을 봤을 때 100억 인구가 됐을 때도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냐라는 그런 부분에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역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그 부분이 인류의 어떤 미래나 저탄소 경제의 궁극적인 구현을 좌우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가능성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 혁신이 이끌어가는 어떤 낙관적인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나머지 80% 전기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여전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석유나 아니면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선진 원자로를 이용한 수소 생산이나 산업용 공정력 제공 공급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어도 2030년대 중반에는 첫 실증 호기를 저희들이 건설을 해보겠다. 불확실성이 높은 쪽은 오히려 규제 쪽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훨씬 더 안전한 원자로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현재 대형 원전 규제로 갖고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성이나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에 좀 저희들이 적극적인 이 선진 원자로와의 어떤 혁신적인 안전 기술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걸 안전성을 저희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규제 체계 완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MR이 결국 대형 원전을 대체자로서 보인다기보다는 기존의 원자력 에너지가 사용되지 못했던 사용처에 들어가는 게 일단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단가와 그 물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만 보면 일단 원전이 제일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원전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고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원전이 가장 국내에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수소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전의 기술과 이 수전의 기술을 이용한 수소 생산, 운용, 액체 수소 인프라 구축하려면 돈이 아마 몇십조, 몇백조가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간 운송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노력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자체가 유럽과 미국에서 탄소 국경세 등 산업 규제나 그런 수출이 어려운 어떤 산업적인 어떤 허들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속도에 맞춰서 전환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 과업을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전반적인 전환이 상당히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다.